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 시장은 등락률 상위 순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한가를 친 부분을 보시면 주도주가 실종된 애매한 상황에서 그나마 가볍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저시총주들로 수급이 집중된 흐름이었습니다. 상한가 부분은. 그리고 상한가 아래로는 플레이스 AI 파마 같이 3일 전, 이틀인가 3일 전에 AI 관련주들이 주도하고 있을 때 좀 왕따를 당했던 종목이죠. 어쨌든 플레이스 AI 파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세가 좀 덜 들어온 종목들이 강하게 좀 수급이 이 종목은 들어왔고, SA, 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실적 개선으로 통해서 1분기 실적 개선되었다는 내용으로 고가에서 또 상한가를 쳤는데, 금일도 20% 이상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좀 어거지를 쓴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좀 어거지성 느낌을 많이 받는데, 여하튼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망하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괜히 잡다가 물리면 이젠 회복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마셔라. 그리고 뭐 교육 관련주도 수급이 들어왔고, 그럼 또 밑으로 보면 타론토탈 솔루션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내용이 나오면서 수급이 또 들어온 부분이고, 푸른바이오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는데요. 이 종목도 뭐 이 기업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개별 이슈를 통해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섹터들이 이제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동일 종목으로 묶여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는 장세가 아니라 다양한 섹터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 이슈를 통해서 그래서 약간 좀 짬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장세였다. 그래서 조금 어지러운 장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면 다양한 섹터들이 수급이 들어와서 매매하기도 굉장히 좀 까다로웠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별로였어요. 수급 그런 그 자체가 수급 자체가 별로였고, 뭐 상승률 뭐 상위 뭐 종목 수를 보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의 이런 비율을 보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반타작이 났다. 하락 종목수의 반 정도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일 같은 장세는. 그래서 장세 흐름은 이 정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지트로니스가 제가 좀 강조드린 종목이죠. 이 종목은 그냥 매수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상방을 한번 강하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상한가까지 이렇게 좀 치는 부분이고요. 수익 보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뭐 금일 일단 뭐 상한가까지 끌고 가신 시청자님들은 뭐 다음 날에 매도를 무조건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인 반등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적당히 한 20% 이상 나오면 사실 매도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일단 상한가까지 들어왔으니까요. 내일 만약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은 내일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매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KCT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대장주격으로 저는 이 종목이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도 제가 이 부분 때 이제 추천해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시간으로는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5.92, 거의 6%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일 이젠 갭으로 쳐서 앞전 고점 부근 내지 돌파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적당히 매도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왜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영상은 장 마감 후에 이제 제가 이제 게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인지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유료 방송 이용하셔라. 유료 방송이 아니라 유료톡을 이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뭐 매경이나 뭐 한국경제 뭐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좀 비싸게 받잖아요.
뭐 100만 원, 뭐 80만 원 기본이고 100만 원 이상 받는 뭐 가격이 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기도 하던데 저도 예전에 S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S사 방송사에 일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방송사에서 일하면서 비싸게 받으면서 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터무니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객들한테 뭐 굳이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나 비싸게 어차피 어, 그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싸게 받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용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튼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다음 점을 보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이터닉스는 저 2만 원대까지 간다고 확신이 돼요. 금일 이제 전일 강하게 장대음봉이 나왔죠. 거래량 실린. 그 다음에 다음날 어때요? 소폭의 거래량으로 음봉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일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장대음봉으로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해도 2만원대 이상은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2만원대 이상 돌파하면 알아서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재명 정책주잖아요. 정책주에 대해서는 저는 흐름이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디엠텍도 좀 옆으로 기고 있는 형태가 좀 기고 있는데 장대 한봉이 한 번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가십시오. CG트로닉스처럼 강하게 상방으로 뜰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명확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MI 큐브 솔루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쁘게 우산형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아마 장대 한번 세게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그 시기 때 이제 매도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5일선이 또 21선 하향 돌파했어. 좀 어거진데 제가 봤을 때 내일 장단봉으로 강하게 나오면 또 5일선이 21선 또 뚫거든요. 그래서 좀 페이크적인 흐름이 아닐까. 왜냐면 완벽하게 정별 형태로 잡아놓고 왜냐면 지금 61선과 101선, 21선 이렇게 21선, 61선, 101선이 정별이란 말이에요. 하방으로 세게 밀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앞만 봐도 오히려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추세선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좀 저항 부분이 이렇게 상단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저항대를 명확하게 받고 있잖아요. 다 매집봉이란 말이에요. 이 봉 자체가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 다 매집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과정 거치고 상방으로 강하게 장단봉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단 말이죠. 일단 장단봉이 나오면 이런 종목은 상한가치로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래서 금일 이제 내일 한방 좀 강하게 쳤으면 좋겠는데 3일 연속 조정 나왔잖아요. 이렇게 지루하게 나왔으면 최대한 개인들 지루하게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과 좀 지루하게 좀 지치게 만들면서 투매를 좀 유도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방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A 프로 같은 경우는 전일 제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내용 같은 경우는 전일 영상을 통해서 궁금하시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래서 일단은 차트 베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일단은 재무적으로는 이 기업은 성장성이 있다. 일단 저점을 찍었다. 재무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저점을 찍은 상태고요.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 활동 흐름 굉장히 좀 좋아진 상황이고, 차트 베이스로도 나쁘지가 않죠. 제가 말씀드린 뒤에 금일 장중 5%까지 수급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 종목이 VR 발동 기본적으로 걸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회사가 이제 성장성으로 치면 저점을 찍었고 차트 베이스로도 1차세에 강하게 나온 다음에 눌린 부분을 확실히 찍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장대한번 한번 나와준 게 정상이라고 보여져요. 못해도 앞전 고점 돌파 흐름도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렇지만 앞전 고점 돌파가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도 일단 VR 발동 한번 걸려주는 게 맞기 때문에 급등이 한번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분히 좀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자리 관리주는 제가 대형 컴퍼니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형 컴퍼니도 뭐 수급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밀린 상황인데 딱히 신경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야 공통 정책주기 때문에 제가 매일 반복해서 말해서 좀 지겨워 이젠. 그래서 이 종목이 일시적으로 앞전 저점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양 잡고 다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요. 하나생명이 얘네 이제 2대 주주인 하나생명 물려 있는 상황이야. 2만 원대 부근에서. 그래서
보혜수 물량이 풀린다 하더라도 딱히 매도 물량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일정 상방으로 강해 가서 본전가 이상 가야지 그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제가 봤을 때는 매도 물량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다른 그 일자리 관련주랑은 좀 성향이 틀려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메가터치라든지 뭐 2차적인 관련주 뭐 WCP 같은 종목들도 딱히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WCP 같은 경우는 쫙 펼치면 역사상 이젠 완전히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시면요,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옆으로 뭐 길 수는 있어도 결국은 상방으로는 한번 강하게 가는 게 맞죠. 앞전고점 돌파 치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HK 이노엔, HK 이노엔이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냥 단순 명료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만 치유제 관련 중에서 PBR 이하인 종목은 HK 이노엔 이 종목 하나입니다. 굉장히 뭐 지금, 그리고 장기 이평선 다 넘겼죠. 장기 이평선 뭐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 다 넘긴 상황에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매물벽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점상 치고 그냥 밀린 상황에서 소화과정 거쳐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앞전고점 돌파는 충분히 넘길 거라 보고 있고, 이 종목은 상승 탄력 받으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 나올 확률이 크다. 실적도 괜찮고 일단 내용도 괜찮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런 말 했어요. 우리나라의 저 PBR주가 왜 이렇게 많냐,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PBR 이하인 성장성 있는 종목들 중에서 PBR 이하인 종목들은 아마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재인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금일 신규 종목, 새로운 종목을 제가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고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은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은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현재 좋아 보이진 않죠. 21선이 우회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곧 301선 이탈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스토리를 보면 1차 시세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얘도 환경 보건에 특화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1차 시세가 나왔을 때는 당시에 이제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죠. 경북 지역에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경북 지역에 산불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환경보건에 특화된 기업의 자연광경이 대장주로 1차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거래량이 굉장히 좀 이쁘게 나온 다음에 조정 흐름이 보인 다음에 두 번째 시세는 산불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시세가 나왔을 때는 산불이 아니라 이재명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DMZ 평화 강강 관련해 가지고 4월 23일 날에 이날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강원도 내 북한과 접경 지역을 DMZ 평화관광 특구로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연속 강한 상승 흐름이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때도 이재명 대선 후보는 DMZ 관광 추진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내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뭐 이번에 이제 대통령 토론 일정을 보면 5월 27일 화요일에 정치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관심을 받아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충분히 조정은 받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베이스상 이제 내용을 재탕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720원 부근만 밀면 강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내일 720원 부근이 혹시라도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오면 장대한봉을 한번 끌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반면에 미는데도 뭐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그 상승이 안 나온다. 그럼 기다리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제 밀면 이제 강하게 한 방 쑥고치고 끝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21선 돌파 흐름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오면서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합방으로 또 뭐 민다, 한번 공략을 좀 해보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선이 뭐 좀 겁나는 위치이기도 해요. 이평선 보면 21선이 301선을 하향 돌파하면 또 언제 21선 이렇게 또 넘기나, 301선을 약간 이런 의구심에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치면 21선이 301선 바로 깨는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추가 수급이 들어오면 301선과 21선 또 동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21선이 또 우상향으로 뭐
좀 상승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시 단기 반등을 보고 드린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비비안이에요. 저는 일단은 두 종목 중에 뭐 자연환경과 비비안을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빠르게 나올 것 같냐 시세가, 그럼 저는 당연히 그 비비안을 추천드립니다. 한 종목을 매매한다고 한다면 비비안을 매수하셔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랑 또 엮여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20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이렇게 엮이기 시작했는데, 2019년도에는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자금이 비비안 인수에 이용이 돼요. 쌍방울 그룹이 인수를 합니다.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자금이 이제 비비안 인수에 사용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비비안은 이와 관련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기업으로 엮이면서 수급이 들어온 적이 있고요. 2020년도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해경고 김씨 사건을 맡았던 변호를 했던 이태원 변호사를 비비안에서 사이사로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그 테마주로 그 엮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 고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고액 후원자로 등록돼 있어서 비비안과의 연관성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는 또 안 좋은 내용, 비비안의 최대 주주 쌍방울 그룹의 이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이 되었죠. 그렇지만 지금 뭐 현재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최근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도 법에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재판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관련자들, 이제 회장, 저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형량 자체에 부분 면제를 받지 않을까, 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수급이 들어온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서 수급이 들어온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시간으로도 보시면 비비안 같은 경우는 3.57%까지 밀렸습니다. 1000원 이하로도 밀리기도 했어요, 장중에.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살짝 밀린다, 그럼 음봉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매수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왜냐면 많이 빠져봐야 970원 부근, 뭐 심하게 빠지면 뭐 마이너스 7, 8%도 뭐 빠질 수 있겠지만, 빠져봐야 제가 봤을 때 밑꼬리 형태로 장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종목은. 아니면 뭐 내일 음봉 모양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더 좋고요. 어차피 월요일날 때 장대 한번 나옵니다. 하루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상거리 내로는 강하게 상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일 당장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상거리 내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봉을 보면 대량거래 실린 다음에 대량거래량 이제 매도거래량이죠. 이게 어찌 보면은 일봉을 봤을 때. 근데 분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은 일본봉을 한번 보시면요, 전일 상한가친 종가죠. 이 종가 아래로 밀린 시간대가 3시 16분부터 밀렸거든요. 3시 15분부터 밀렸거든요. 그래서 밀린 기간 이제는 15분부터 밀려서 15분 동안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밀린 그 거래량이 크지가 않아요. 전체 거래량이 3천만 주잖아, 3,100만 주잖아요. 근데 뭐 따져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뭐 보면 한 40만 주에서 50만 주 내입니다. 거의 막판에 나온 거래량이.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이게 매도 거래량보다 매수 거래량으로 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해석을 하는 게. 그러면 이 부분이 매수 거래량으로 친다면 추가적으로 밀리면 제가 봤을 땐 거의 공짜라고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밑꼬리 달리고 장대 한봉 나오는 건 기정 사실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확률상으로는. 물론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내일 개부를 치면 음봉망에 잡히면 밑꼬리 달리는 장대 한봉이 한번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내일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을 제가 신규 종목을 추천드렸고, 자연과 환경, 비비안.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을 나는 금액이 적어서 제한돼 있어서 한 종목을 매매하겠다, 그러면 비비안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